실제로 전투기 이렇게 설계하고 제작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 FA50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고 또 움직이는 그런 형태 같은 걸 보고 뭔가 F16 이런 느낌이 좀 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제작사,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기술 교류를 통해서 탄생한 제품이죠. 이 F16,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전투기, 어떻게 보면 현대의 전투기 중에서 거의 뭐 주력 전투기로 성능 좋게 팔렸던 것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려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인데, 그렇게 잘 될 상품이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너희 나라도 전투기를 개발해 보라 라고 해서 그런 비슷한 개발 시도를 한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사실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이제 F2라고 하는 전투기가 개발이 됐었는데, 일본 언론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일본 기술인들, 일본 기업에서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일본 기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존심 같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옛날 이야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시기로 돌아가 보면 일본에서 설계해서 일본에서 만든 비행기가 세계 수준이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뭐 어떤 선전 뭐 이런 거에 한번 쫙 쩔어졌던 적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전투기를 개발할 때 최대한 일본 순수 기술로, 일본 자체 기술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가지고 진정한 일본인의 전투기, 약간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실용적인 이유, 심지어 거기에 약간 외교적인 이유까지 더해져가지고, 왜냐하면 이 F2 전투기 이런 거 일본에서 개발될 때 당시가 일본이 무역 흑자를 엄청 많이 내던 시기거든요. 수출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돈 엄청 많이 들어오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한테 돈을 다 빼앗겨가면 딴 나라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그 나라들한테도 기분 좋게 해줄 만한 거를 우리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정치 외교적인 것까지도 좀 접목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기술을 대폭 도입한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일본 언론에서는 많이 돌아다닙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현실적인 이야기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일본의 이 F2 전투기란 이거는 F16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F16 이상의 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정신 같은 게 내부에 보면 쏙쏙 이렇게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건 뭐 좀 너무 무식한 비교긴 합니다만, 등치 자체도 F16보다 조금 커요. 네. F16이 약간 좀 날렵한 전투기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등치도 F2는 F16보다 좀 더 크고, 안에 있는 전체 장비 뭐 이런 것도 일본 전자 기술의 세계 최고의 뭘 이렇게 담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도 너무 좀 높아지는 좀 그런 면이 있고, 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개선을 해가면서 계속 썼으면 뭐 나중에 좀 어떻게 좀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시대가 좀 바뀌고 나니까 미국에서 F16보다 한결 더 성능이 우월하다고 하는 F15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에 뭐 F35라든가 이런 훨씬 좋은 전투기를 일본에다가 그냥 뭐 판다라고 하니까, 굳이 F2, F16보다 뭐 비슷한데 조금 좋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사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천덕꾸러기 된 신세, 그런 느낌 좀 있죠. 대만 같은 경우에도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식 한자음으로 발음해가지고 경국이라고 부르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중국식으로는 찡구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대만 총통 이름이거든요. 장개석 아들인 총통 이름인데, 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발상이나 크기나 성능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잘 되고 있는 FA50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F16하고 기술적인 그런 어떤 그 흐름상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그거보다는 좀 더 작고 싸고 좀 실용적이고, 조금 이렇게 바꾸면 훈련기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전투기나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발상으로 전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좋았는데,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경국 개발할 때 무슨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냐면, 대만은 중국하고의 관계가 항상 문제거리잖아요. 네. 근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대만과 적극적인 이런 군사 협력, 무기 협력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16 같은 이런 당시로서 좀 괜찮은 전투기를 도입을 하고 싶어도 도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본토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좀 우리하고는 이 발상의 접근이 좀 다른 상태에서 만든 게 대만의 경국 전투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대, 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 그런 거를 좀 잘못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T50의 경쟁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되고 좀 주저앉은 것이 네. 대만의 경국 전투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들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북호가 원래 200대 이상 생산을 계획을 그렇죠. 했다가 계획했었죠.
이제 F-16 미라지 2000을 사면서 92년도 130대 정도로 받으면서, 네. 끝났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대만은 오직 그냥 전투기 획득이라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일본 F2 같은 경우는 국산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F-16이 한 700억 정도였는데 2억 불 정도, 2천억 이상 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숫자를 대폭 줄였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나치게 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